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별다른 입장이 없었던 대통령실도 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강의정 대변인과 함께 2인 체제로 대통령실은 대변인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을 했습니다. 모두 다 성남 라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부분입니다. 왜 옮겼을까?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비서실장 자리, 그러니까 부속실장 자리로 가면서 국감 출석의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출석 의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인사를 낸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 왜 이 타이밍에? 저도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원내대표 시절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는 국회 정기국회 때 딱 하루 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인 민주당이 지금 이제 거대 입법을 가지고 국회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예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하셨잖아요. 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반나절 정도 하는 그 청문회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갖다가 거기 끝까지 채우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지금 일정 그리고 네. 수발을 옆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부속실장은 국정감사 대통령실 청문 정인으로 채택을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 보직을 지금 부여한 겁니다. 네. 이거야말로 꼼수 인사 이동인 거죠. 꼭 이런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김현지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림자 대통령이다. 네. 이런 비판까지 합니다만은 뭘 그렇게 이제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민주당 지금 현재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데 뭘 청문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뭘 그렇게 질의에 답변할 게 그렇게 궁색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측면에서 그럼 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네. 부속실장을 갔잖아요. 부속실장은 항상 대통령의 어중을 가장 잘하는 문고리 권력들이 이제 저리로 가는 겁니다. 이번 네. 인사 같은 경우는 대변인 뭐 이렇게 쭉 대통령실 내에 그래도 중폭 인사가 된 건데 네. 저 인사의 특징은 그래도 경기 성남 라인이 이제 문고리 권력으로 전면에 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인사를 해서 논란을 더 크게 키우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감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를 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 김현지 비서관이 청와대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니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는 야당의 거센 지적이 있고 난 이후 딱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 인사였습니다. 자, 과거 모습,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모습 한번 보시죠.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른 이유가 있다고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한 겁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더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총무비서관 한 명이 나오는데 왜 정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사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타이밍이 참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보직 변경한 자리도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자리고 제1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자리입니다. 국감 출석을 놓고 여러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국감 출석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이동을 시켰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명의로 인사 발표가 났는데 그때 인사 발표할 때도 김현지란 이름은 쏙 빼고 인사 발표를 해서 또 한 번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양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 인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네. 굳이 이 시점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왜 코끼리는 떠올리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라고 하면은 계속 코끼리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김현지 비서관 뭐 부르지 마. 못 나와. 라고 하면 왜? 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국감을 앞두고 특히나 이 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냐. 국감 출석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자리를 이동을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국감 출석 의무를 면해주기 위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채영 부원장님. 네. 왜 대통령실은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일단 뭐 타이밍이 공교롭긴 한데 네. 그 인사 배치는 공교로울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어제 부속실장이 이제 그 김남준 신임 대변인 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공보 라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계속 비판했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공보 라인 뭐 바꿔야 된다, 뭐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비판은 계속 국민의힘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사실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환풍구 추락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그 대책본부 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좀 얻은 분이거든요. 그때 사후 대처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언론 비서관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임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아마도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그 처음부터 아마 네. 공보 라인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고 김현지 비서관은 오히려 비속실장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다르게 됐었죠. 근데 다르게 되쳤던 것들이 왜냐하면 부속실장을 할 만한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김남준 신임 대변인과 김현지 부속실장 이 둘을 정말 최측근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사 조정에 있어서는 전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원래 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공교롭죠. 타이밍이. 근데 그 김현지 비서관 부속실장이 국회에서 합의하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한 번 정도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임이 됐기 때문에 네. 총무비서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신임 총무비서관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안 나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나와서 그걸 털어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나와도 되잖아요. 사실 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임 정부도 부속실장은 나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괜히 정쟁화시키는 질문을 하면은 이 운영위 국감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쳐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왜냐면 운영위 국감 대통령실 하루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하면서 이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르면 보직과 관계없이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여대야소예요. 네. 더군다나 국회 운영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이 지금 현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을 불리는 만무하죠. 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일정 관리 그리고 대접촉 일정 이렇게 사실상 대통령의 수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부속실장은 국정감사 부르지 말자. 때 부르지 않는 게 통례거든요. 자,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 인사이동에서 좀 돋보이는 부분은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 대통령실은 대변인이 투톱으로 공동 대변인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대변인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 총괄하기 때문에 네.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 대변인을 두 사람을 뒀다는 것은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까지 이제 공보라인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다 드러낸 것이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김남준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문고리 권력들이 실질 대통령 이까 이제
이제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자료가 글로 다 그쳐야 돼요. 네. 거기서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자료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 중요한 지금 현재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